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12월 18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한 장관에 대해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서 오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단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자들, 특히 수도권과 호남 지역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8대2의 비율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록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권한대행은 오늘 연석회의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판단하겠다. 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라는 것은 아마 용산 대통령실과의 조율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장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죠. 따라서 장관직부터 내려놓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협의가 필요하죠.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개각 발표도 없었는데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딘가 어색하죠. 그러고 국민께 설득할 명분도 떨어지고요. 이에 따라 2, 3일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정도는 한동훈 비대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정치 경험 그리고 용산 출장소 이미지 강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의견은 수도권보다는 영남권, 그것도 영남권 현역 의원들 일부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실히 영남권 의원들은 총선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어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이 동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권 물갈이로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요. 그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 같은 고민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될 형편인데 친윤과 비윤계 일부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친윤 진영에서는 한동훈이 적임자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을 이끌고 총선에 앞장서야 떠나버린 민심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윤 쪽에서는 또 검사냐, 확장성이 없다, 용산 출장소 이미지가 더욱 강화된다, 야당 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죠. 그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지만 확장성은 3040이나 젊은 층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만큼 3040이나 젊은 층에 어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산 출장소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워낙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가까운 사이면 소통에 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싫은 소리를 할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수도 있죠. 특히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윤이 많은 노땅 정치인들을 구원투수로 불러야 할까요? 그러면 또 반대를 할 것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원래 경륜과 참신하단 말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경륜을 갖추고 참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륜을 원한다면 참신함을 포기해야 되고, 또 참신한 걸 원한다면 경륜을 포기해야 되겠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륜인지 참신함인지 이미 확인된 사실이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사실 정치 행보를 하면서 당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전하겠다, 이런 무언의 의지를 피력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요 며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떠면서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연석회의를 앞두고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고 아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언급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주변에서 나온 말로
한동훈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치 구단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 연석회의에 앞서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선대위에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셈인데 당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설명입니다. 여권 핵심부의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대위원장 관련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에 한 장관이 참여할 생각이 들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한 장관이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시점에서의 비대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각에 남아있다가 국무총리 이런 경륜을 쌓고 그 뒤에 대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는 더 유리한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장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의 생각이 그렇다면 여의도 사투리에 익숙한 당신들끼리 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 장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설이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꼬붕이다 보니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용산 출장소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좌천됐다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했을 때 한 장관이 어떤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이고 좋은 사람이다.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20년 동안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다짐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주위에 좋은 수사관들, 실무관들, 검사들이 있었고 윤 총장도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지, 그러지 않았다면 함께 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는 길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가까워졌던 것이지, 쉽게 말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꼬붕이나 아바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입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동훈 비대위가 시작된다면 그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다면 첫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해법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이런 해법을 윤 대통령에게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관철시킨다면 당 안팎에서 한 장관을 보는 입장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한 장관은 과거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권력이 물어오라는 것만 무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이런 말들이 한 장관의 오늘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됐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용산 출장소 이미지는 금방 불식시킬 수 있겠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대통령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할 말을 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장관이 와서 먼저 국민이 바꾸어라 하는 당정관계 있죠. 지금 너무 수직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평적으로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그동안 당이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런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제기했던 아바타 프레임 완전히 깨지게 되고 민주당 많이 떨게 될 겁니다. 현 시점에서 구원투수로는 윤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애매한 사람을 올렸다가 계속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으면 이제 총선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방법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일단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상고 처리하면 한동훈 장관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국민의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